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인 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쌀을 먹기에 벼의 기원에 관한 묘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전세계 쌀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그 뒤를 잇는 인도가 서로 벼 기원국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을 때 한국의 청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굴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 소로리에서 벽시가 발견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 뒤로 세계적인 고고학 교재 아키올로지에 청주 소로리 벽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소로리 벽시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아직도 벼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소로리 벽시와 벼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소개. 벼는 인류가 식량 생산을 위해 야생종을 선택 재배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재배벼는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로 나누어지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주로 먹는 찰기가 있어 뭉쳐지는 쌀이 자포니카이고 동남아에서 주로 먹는 찰기가 없어 흩어지는 쌀이 인디카입니다. 야생벼와 현재 재배되는 벼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배벼는 누워서 자라는 야생벼와 다르게 거의 수직으로 서서 자랍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벼가 자랄 수 있고 피어나는 꽃의 수도 많아져 더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벼는 보호를 위해 가시 같은 형태가 길게 돌출되어 있는 반면 재배벼는 수확의 용이함을 위해 이러한 가시가 아예 사라졌거나 매우 짧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벼의 쌀알색은 수확할 땐 검정색, 요리한 후엔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반면 재배쌀은 하얀색을 띱니다. 이렇듯 인류는 야생벼의 수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금씩 개량시켰고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현재 우리가 먹는 재배벼가 탄생했습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란 1997년 충청북도 청주시 소로리에 과학산업단지 건설이 확정되면서 공사 전에 사전 지표 조사가 실시되었고 여러 번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구석기 유물들과 함께 벽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시는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상태의 쌀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이 127톨의 벽시는 1만 5천년 전의 벽시이며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여 뜯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대 측정이 부정확하다는 반론과 그 당시 한국의 온도는 벼를 기르기에 너무 낮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가 아직 논란인 이유. 그렇다면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소로리 벽시가 아직도 논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발굴된 소로리 벽시의 대부분은 유사벼입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벼처럼 벽시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고대벼로, 우리가 먹는 벼와 달리 벽시 표면이 편편한 것을 유사벼로 분류하는데 발굴된 127톨의 벽시 중 18톨만 고대벼이고 85%인 나머지 109톨은 유사벼입니다. 연구진은 1만 5천년 전 소로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먹는 벼와 비슷한 고대벼보다는 유사벼가 주식이었을 것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의 식단,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유사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굴된 18톨의 고대벼도 현재 우리가 먹는 재배벼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DNA 분석 결과 소로리에서 발견된 고대벼는 현재 우리가 먹는 재배벼와 39.6%, 야생벼와는 57% 정도의 유전적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정도의 유전적 유사성이면 소로리 벽시와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재배벼를 아예 별개의 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재배벼에 대한 기원은 유전적 분석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상하이 생물과학연구소의 연구진은 446개의 지역에서 채집한 1083개의 벼들의 게놈을 분석했고 동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찰기가 있어 뭉쳐지는 쌀인 자포니카가 현재 중국 주광 중류 지역의 야생벼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4년 덜루스 대학의 브리아나와 중국 고고학연구소의 지주는 유전적 분석을 통해 뭉쳐지는 쌀인 자포니카와 흩어지는 쌀이 인디카가 언제 작물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전적 분석 결과 자포니카는 8200년 전부터 재배화되기 시작하여 7000년 전 무렵에 재배화가 거의 완료되었고 인디카는 3900년 전에 야생벼와 자포니카의 유전자가 섞여 탄생한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은 자포니카와 인디카가 따로 발생하였다는 이론도 있었지만 유전적인 분석을 통해 자포니카에서 인디카로의 유전적 흐름을 발견하였고 결정적으로 인디카의 쌀색을 희게 만드는 유전자가 자포니카에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는 인디카가 자포니카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벼의 기원지는 정확히 어디인가? 아까 전에 유전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 주광이 벼의 기원지일 확률이 높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벼의 기원지를 묻는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벼의 기원지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선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유전적 분석으론 중국 주강에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벼인 자포니카가 기원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현재 주강 근처에서 발견된 벼 재배 관련 발굴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국 과학계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1만 년 전의 벽시들이 대부분 양쯔강 인근에서 발견되었기에 벼의 기원지가 양쯔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분석을 통해 주강이 벼의 기원점이 밝혀졌고 양쯔강에서 발견된 1만 년 전의 벽시들도 소로리 벽시처럼 대부분 유사벼가 섞여있고 양쯔강의 고대벼들도 현재 재배벼와 유전적 연관성이 낮으며 양쯔강의 발굴지에선 벼보다는 도토리, 기장의 흔적이 훨씬 많이 발견되었기에 중국 과학계 또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음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소로리 벽시. 결론적으로는 소로리 벽시는 현재까지 발견된 인류가 직접 채집한 가장 오래된 벼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벼와는 전혀 다른 종이고 완전히 작물화되지 않았고 그 당시 소로리에 살던 고대인들의 주식도 아니었으며 유전적 분석으로 중국 주강이 벼의 기원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고 중국 좋겠네, 또 중국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만 5천 년 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인류는 수렵 채집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으며 현재 민족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시기는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가 형성되기도 훨씬 이전이고 단지 현재 한국, 중국 위치에서 발견되었을 뿐이며 그곳에서 1만 년 전 벼를 재배했던 사람들은 한국인, 중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을 동아시아를 누비며 벼 작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고대인의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대한 강줄기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황해에 수많은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곳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동아시아 고대인에 대한 민족학적인 관점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